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진TV 미국에서 보는 세상 이야기에 저는 시애틀 타크마 홍진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상하기였고 민주당의 참패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화당의 압승도 아닌 그저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지고도 이긴 것 같은 선거, 공화당은 이기고도 진 것 같은 선거를 치른 것 같습니다. 현재 상원에 민주당이 48석, 그다음에 공화당이 49석, 하원은 민주당이 192석, 그다음에 공화당이 209석. 근데 원래 상원은 51석이 컨트롤 보드고 하원은 218석인데 뭐 약간씩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선거는 진 것 같은 공화당이고 이길 것 같은 민주당입니다. 예. 선거에서는 졌지만 이미지에서는 민주당이 이겼고 투표에서는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더욱 더 좋아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고, 기상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천간 모든 후보자들이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펜실바니아, 또 아리조나, 미시건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어요. 내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하고 선거는 끝나봐야 한다고. 당분간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모든 정책들은 그대로 이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국빈이 누구냐면 응우엔 푸종, 베트남 총서기였습니다. 중국은 그 총서기를, 베트남 총서기를 아주 극빈의 대우, 아주 극빈 대우를 했습니다. 21발의 F를 쏘면서 아주 첫 번째로 방문한 총서기를 국빈 대우를 했어요. 진짜 국빈 대우였습니다. 관영 중계 가정통신 그 글로벌 타임즈는 한 세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너무도 이게 참 복잡한 세계 정세 속에서 경제가 불확실하고, 응? 이런 세계에서 격번의 두 나라가 관계 정상의 기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총서기를, 베트남의 총서기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많은 수출과 수입의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는 이게 중국에 대한 베트남의 수출은 연간 17%, 수입은 39%. 중국의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고, 기계와 원자재의 생산은 거의 9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이번 베트남의 중국 방문은 중국과의 교역을 발판으로 해서 베트남의 국제 무역의 글로벌 공급망의 플랫폼으로 중국을 만들려고 계획한 것인데 뭐 그게 잘 될지 전쟁기를 삼을지를 아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아마 계획하고 총서기는 왔는데 이게 동상이몽일까요? 5월 동주일까요? 그건 뭐 시간이 지나면 알 것 같고. 베트남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 이게 베트남이 중국의 1대1의 사업의 파트너입니다. 원래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이번에 간 것이 표면적으로 표방한 것은 두 나라가 1대1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군민과 난민과 하나의 공동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하고.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원래 큰 그림은 딴 건데 그거를 겉으로 표방한 거지. 남중국 영역권 문제로 베트남과는 첨예하게 대립했어요. 아주. 그래서 베트남 국민들이 뭐랄까 한마디로 중국이라면 다 불신이 뭐고 아주 중국이라면 아주 그냥 아주 펄쩍펄쩍 뜰 정도로 중국을 불신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거를 알면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첫 번째로 왜 총수석을 서기를 초청했냐? 한마디로 이 첫 번째 대해서는 경제 협력이에요. 경제. 하노이의 중국의 공업시대까지 철로를 다 놔갖고 완전히 경제 공룡화를 일으키고 메콩 지역의 수자원 그것도 물분 분쟁도 깨끗이 해결을 주고. 왜? 거기 보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다 그게 메콩강 지구 중국이 제일 상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중국의 말을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 또 그게 다 중국의 1대1로 사업의 파트너들이야. 그중에서 가장 큰 남중국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과 필리핀인데 이번 저 두 정상의 만남이 그 겉으로 표명하기는 경제 협력이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것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 국제에서 볼 때는 정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거지 이게. 그런 거는 둘째 문제고 나중에 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치적 포석으로 이번에 중국과 베트남 주석이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경제를 미끼로 동반 관계를 갖는데 또 하나 또 그 같은 그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지금 세 번째 연임을 확정지었잖아요. 확정지었는데 이게 또 이 베트남의 옹웬 푸종 그 서기도 이게 2018년까지 교체까지 개모다가 이번에 또 사면을 또 해버렸네. 이게 똑같이 둘이 만든 거야 이게. 과부가 가오사장 알듯이 똑같이 국민의 약간의 불만을 잠재우고 3연임에 성공을 한 거야. 베트남은 그래도 국제적인 입지가 크지 못해. 근데 중국의 국제적인 그 경제적인 갖는 입지는 굉장히 크는데 점점점 중국의 지적의 3연임으로 중국의 입지가 세계 유럽과 미국에서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차의 부품 하나까지도 중국 거 쓰면 전기차가 미국에 못 들어오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중국이 이 남중국해에서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서 하나의 우방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세상으로 우방으로 찍은 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근데 이게 베트남인데 이게 왜 억울하냐면은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분쟁이 영유권 분쟁이 생기면은 남중국해에서 항상 미국이 중국 편을 든 게 아니라 다 베트남 편을 비엔남 편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베트남 편을 들었는데 이번에 종 수석은 서기는 한마디로 딱 미국한테 놓고 미국과 종 수석이 정말 쫑을 냈습니다. 중국을 제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베트남의 중국과 밀착이 왜 문제가 되느냐? 진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중국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중국의 헌법으로 명시하면서 마오쩌둥과 당소평에 같은 직급으로 시진핑 수석을 올려놓으면서 타이페이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확정을 짓고 위수복직으로 확정했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찾겠다고 헌법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지. 평화적으로 대만을 수복하되 안 될 때는 전쟁도 불사하겠다. 말로는 평화적인 얘기는 뭐 절대 평화적으로는 될 수도 없으니까 전쟁을 염두에 둔 건데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만약에 나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미국이 문제잖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왜 남중국해에서 뭐 필리핀이라든가 비엔남 팀을 들었냐? 왜 견제하게 중국을 견제. 중국도 왜 그 인공석을 만들고 활주를 만들고 그 해군 기지를 만들고 있냐? 왜 앞으로 대만을 중국의 국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남중국의 패권이란 말이야. 그 패권을 미국에 뺏기지 않으려고 선택한 게 첫 번째가 중국이 선택한 게 비엔남입니다. 가장 많은 남중국해를 소유하고 있는 게 필리핀과 비엔남입니다. 근데 필리핀의 마리포스 주니어 2세는 아직 중국과의 관계가 확신이 없어. 그러나 비엔남은 중국의 1대1 사회 파트너고 옛날부터 교육이 있어 왔어. 왜? 중국한테 수입과 수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고 6% 상당이고 원자재과 모든 공업용 자재 9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이번에 제1 초청국으로 구성하고 그 뒤 2번째는 유럽의 입김을 받고 유럽의 모든 것을 좀 무마하게 해서 초청한 게 독일 수상입니다.
그건 나중에 일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확실하게 나중에 있을 후환을 비아남의 뭐랄까 분쟁을 막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미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우방으로 꼬아서 달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이 뭐 방중이고 뭐 이렇게 초청이지 한마디로 베트남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인 거 이번에 베트남이 오는 건 다 내주고 그 대신에 중국이 오는 거 이 메콩강 수자원 문제 그다음에 남중국해 영역권 문제를 원활하게 평화적으로 하자. 왜 나중을 위해서 먼 거지. 먼 산을 보고 앞에 사슴 가감하게 목을 쳐서 사냥감을 베트남에 준 겁니다. 이게 확실히 이번에 베트남을 중개 의구를 만드는 거예요. 왜 미국은 그게 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3번 연임을 결정을 나서 일성이 뭡니까? 앞으로 미국과는 모든 것이 다 경쟁 상대가 일본이라고 해서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짜낸 고육지책이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남중국해의 패권을 미국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베트남을 일본을 초청해서 그걸 다 무마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시진핑 중국 주석과 그 베트남의 옹엔 뿌쫑 총서기의 이 만남, 이 회담, 이 결과가 나중에 동상이몽이 될지 아니면 5월 동조가 될지는 세월이 좀 더 가봐야 알겠지만은 또 다른 조력자 1대1로의 그 파트너인 또 다른 그 나라들이 또 다른 베트남처럼 동상이몽이나 5월 동조의 나라가 분명히 또 필요할 거라고 중국은.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당분간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파트너를 아마 우군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제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